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40억 중반 정도 지금 연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정도 장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뭐 여러 식당들을 분석을 해보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만든 간단한 표가 있어요. 이게 이제 100점 만점짜리 표거든요. 여기서 이제 80점을 넘으면 제가 망하는 데를 진짜 한 군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요새는 네이버 Q, 클로바 X 이런 것만 해도 내 매장과 좀 어울리는 키워드들을 찾아줘라고 검색하면 찾아주거든요, 실제로. 대표님은 장사를 언제, 얼마로,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제 장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2015년 7월에 매장을 오픈을 했었고, 사실 이제 장사를 시작하게 된 금액은 2년 정도 이제 열심히 모은 돈이 3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3천만 원 가지고 장사를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에서. 3천만 원으로 장사를 한다는 게 사실 몇 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증금도 있고.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형태로? 저는 조금 특이 케이스이긴 한데, 일단 제가 봤던 자리는 2천에 120이었어요, 월세가.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때 이상한 확신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딜을 건물주분한테 했던 게, 돈이 없으니 보증금 100만 원에 하고 대신 월세를 40으로 올리겠다. 그래서 100에 160으로 해달라. 전혀 월세 안 밀릴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돈을 조금 벌면 보증금 바로 채워드리고 월세를 조금 조정하는 걸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업종으로 시작하셨고 결과는 어땠나요? 이제 처음 닭갈비집으로 장사를 거기가 이제 대학가 군산대 앞에였었거든요. 대학가 앞에서 이제 닭갈비라는 아이템이 잘 어울리겠구나. 그게 좀 잘 맞아 떨어졌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됐었고, 왜냐면 또 대학생들이랑 나이가 거의 또래가 비슷하다 보니까 형 동생으로도 지내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장사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 그리고 근처에 있는 아파트 부녀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또 가서 또 이제 와주시면 제가 맥주랑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좀 부탁도 하고, 학생회 이런 분들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엔 되게 잘 됐었는데 이게 한 반년 정도 이게 지나니까 저희만 너무 잘 되니까 이제는 메이저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상권에. 그래서 닭갈비가 아주 좋은 메인 자리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매출이 이제 좀 빠지죠. 가격 경쟁력이 비슷비슷하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전수 창업 형태의 닭갈비집을 했었기 때문에 가격을 제 마음대로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을 그때 이제 1인분에 막 7,500원에 파는 거를 뭐 4,900원, 5,500원, 뭐 점심 특가, 뭐 점심 닭갈비볶음밥 3,000원 대신 4명 기준 이렇게 하니까는, 이 프랜차이즈에서는 할 수 없는 방법이 뭘까? 그럼 가격으로 눌러버리는 것밖에 없겠다. 대신에 저는 젊으니까 내가 갈아 넣어서 인건비든 뭐든 그걸 충당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가격을 확 내려버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메이저 프랜차이즈가 버티질 못해. 그렇게 1년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1년을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거기 월세는 그때 완전 메인 자리고 그 지방인데도 막, 저도 거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어쨌든 1억에 한 500 정도 나가는 자리였으니까 장사가 저희보다 훨씬 매출이 안 나오고 이러니까 뭐 버틸 수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한번 고비를 넘겼고, 그 동네에서 닭갈비가 잘 되니까 나눠 먹기로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프랜차이즈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점점 이제 매출이 아무래도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배달. 이 닭갈비를 배달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닭갈비를 배달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배달의 민족 막 슈퍼리스트 있고 깃발 뭐 한 개 꽂고 뭐 이렇게 할 때거든요. 깃발값도 55,000원 막 이럴 때.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하는데 뭐 첫날에 한 20, 30 나오더니 배달이 한 막 7, 80씩 나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배달 시장이 엄청 마진이 안 좋지만, 근데 이제 뭐 저녁 시간 10시 넘으면 홀은 이제 손님 없으니까, 그럼 제가 이제 뭐 한 3개씩 잡고 또 배달 가고 하니까는 다시 이제 또 매출도 올라오고 마진도 좋아지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저기 과천에 가면 레치런 파크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특수 상권에서 장사를 할 기회가 생겼었어요. 장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법인이 이제 입찰을 해서 전전세를 내주는, 그러니까 법인에서 예를 들면 10%의 이 수수료 계약을 따내서 저한테는 뭐 예를 들면은 너는 13%를 내, 내가 여기 자리 줄게, 약간 이런 형태로 해서 그 경마장이라는 곳에서 장사를 했었고, 그때 이제 또 위기가 한 번 있는 게, 그때 이제 그 장사하다가 아시는 분이랑 거기를 이제 조인해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어떻게 보면 동업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1억 출자를 해서 우리 둘이 한번 해보자, 여기 가게도 있고 하니까 어쩔 때는 너가 올라오고 내가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뜻이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공사를 하는데 저는 이제 1억을 가지고 그때 장사를 하면서 모았었거든요. 그 1억을 가지고 이제 인테리어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물건이 1층 카페랑 4층에 이제
푸드코트 한식당이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전 돈 다 썼는데 이분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맨날 이제 미루다가 이분이 이제 돈이 들어와야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멘탈이 많이 흔들렸었고, 그때 이제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들에 대한 공부들을 엄청 많이 했었고, 왜냐면 이걸 지금 와서 1억 들어갔는데 던지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래도 거의 1년 이상 열심히 모았던 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출을 그때는 이제 뭐 서민금융센터라든지 뭐 그때 신용보증재단 통해서도 한 7, 8천까지 대출을 받았었어요. 그것도 찾아가니까 되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은행 연계시켜주고, 그럼 은행에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서 한 2천 받으시고 또 저기 뭐 신협 어디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좀 알려주시다 보니까 그때 또 어떻게 결국 좀 모자란 돈은 이제 카드론을 좀 받고, 카드론이 이제 무섭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없는 돈으로 이제 오픈을 했었죠. 그렇게 오픈을 했는데 이제 다행히도 카페는 좀 어느 정도 장사가 됐는데 4층이 이제 아직 마무리가 그 2억을 다 넣었어도 아직 뭐 기물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닭갈비집을 할 때도 지금은 그렇게 많이 없을 텐데 주방 기물이나 이런 거는 이제 미수를 깔아버리고 장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통용이 되던 시대였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4층 식당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면서 여기서 이제 벌어서 이제 열로 이제 집어넣으면서 어떻게든 오픈을 시켰어요. 원래 오픈하는 날보다 한 달 반 정도가 딜레이가 됐죠. 그래서 쫓겨날 뻔 했는데 어떻게 그냥 부탁부탁 해가지고 오픈을 이렇게 했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진짜 많이 어리다 보니까 그때 좀 많이 이제 어른들한테 좀 휘둘려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뭐 이제 3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이면 어른이라고 보일 나이니까 20대 중반이, 그분들이 이제 돈 안 가져고 오지, 와가지고 막 개입해가지고 막 뭐라고 하지, 그렇다고 이게 현장을 아냐, 그것도 아니지. 그때 이제 좀 3달간 고생을 하면서 그분들을 이제 다 쫓아내고,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냥 나가시면 된다, 뭐 여기 좀 들어간 돈이 있으면 그거 전부 다 제가 다 드리겠다 해서 쫓아내서 이제 본격적으로 혼자 이제 다 맡아서 이제 직원 구하고 알바들 이제 잘 세팅해서 장사를 했던 또 이제 이런 경험이. 닭갈비 매장이 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그 경마장에서 이제 그것까지 따내면서 이제 3개의 구역에서 이제 돈을 이제 벌어들이기 시작해서 2017년도 한 3월 정도에는 순이익이 거의 한 3, 4천만 원 정도까지 이제 올려놨었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자신감이 이제 생기기도 했고, 물론 근데 그때 거기에 힘을 많이 쏟느라 밑에 매장을 관리를 솔직히 이제 좀 여력이 좀 안 됐었어요. 왜냐면 과천에서 군산이 사실 생각보다 좀 이걸 매주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홀매장 말고 배달 매장으로 좀 바꿔서 좀 가볍게 해서 가야겠다 해서 2017년도부터는 이제 아예 거기에 이제 삼겹 배달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뭐 게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이제 기획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닭갈비집 홀매장은 버리고 이제 2018년도부터는 아예 배달 매장으로 해서, 여기다가 배달은 장점이 그때 당시 이제 샵인샵이라고 하죠. 근데 아직 그때 성황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서 그러면 닭갈비도 팔고 삼겹도 팔고 게장도 팔고 이렇게 한식적으로 묶으면 이 교집합 형태들이 이제 나오는 게 야채라든지 반찬 세트라든지 뭐 밥이라든지, 물론 메인은 바뀌지만 이렇게 하니까 좀 가성비가 좋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식자재를 너무 많이 안 다뤄도 되네, 이런 장점들을 보면서 어쨌든 닭갈비 홀매장은 정리하고 군산에다가 이제 그 배달 매장을 차리죠. 근데 또 이제 이 경마장을 하면서 이 배달 매장이 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 3개, 4개 아이템을 갖다가 넣어버리고, 그때 당시에는 배달의 민족의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들이 많이 없던 시기였었으니까 그냥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매출 만약에 이번 달에 1억 해야겠다 하면 1억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슈퍼리스트로 그냥 넣기만 하면 매출이 나오던 시절이었었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게 또 잘 되니까 익산이랑 전주에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형태로 이제 3개를 만들고, 과천에서도 저기 또 과학관이라고 있어요. 그 기차 카페, 거기서 이제 브런치를 파는, 그거는 진짜 싸게 딱 2천 정도만 투자를 하면 되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2천 투자해서 브런치 카페를 해서 아예 프로토. 경마장의 장점은 뭐냐면 금토일만 영업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시간에 여유가 생기거든요. 처음에만 좀 힘들었었지. 그래서 금토일은 경마장에서 있고, 과학관은 아예 프로토로 맡겨놓으니까 한 200, 300 정도 저한테 이제 수익이 나오게끔, 그리고 뭐 투자금이 2천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부담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배달 쪽에 이제 제가 이제 신경을 쓰면서
해서 직영점 3개를 만들었고, 근데 이제 2019년도 이제 한 4월, 5월 일쯤 되니까 좀 가맹점 내달라 이런 문의가 오면서, 아 그러면 제가 원래 그때 당시엔 사실 생각이 이거 직영으로 100개 하면 되겠다. 왜냐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고, 이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데 이거 나만 하는 건데 내가 이거 가맹 사업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었고, 사실은 그 가맹 사업에 대한 인식이 별로 제가 좋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너무 막 피를 빨아먹는다 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었어 가지고. 근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이 물건을 이렇게 싸게 구매를 해서 혹은 단체로 구매를 해서 이분들이 직접 하는 거 정도에서 1, 2% 정도 아니면 5% 정도만 비싸게 납품을 하면, 그럼 이분들도 그냥 헛고생 안 해도 되고, 그럼 저도 가맹점이 많이 생기면 좋고,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프랜차이즈를 설립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직영점 100개를 하려고 했다 말씀드렸는데, 이 직영점 100개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막 지방에 있으니까, 서울이면 뭐 이렇게 섹터별로 구별로 몇 개를 하고 해서 관리자를 이렇게 한 2명만 뽑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지방이니까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하려면 대전을 가야 되는데 여긴 또 새로 뽑아야 되고 하니까 이 전체적인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산이 좀 안 맞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맹사업으로 가야겠다 해서 2019년도 7월에 이제 법인 설립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좀 가맹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지금 92년생 33살입니다. 그때 첫 창업했을 때가 그때가 이제 2015년도, 그러니까 25살이네요. 그러면 거의 한 9년 정도. 네, 10년 맞습니다. 정도. 맞습니다. 지금 대표님은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연매출이라든지 이런 것 좀 알려주시죠. 지금 저는 이제 이 덮밥과 짜글이를 파는 덮밥 짜글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이 브랜드는 이제 좀 안전한 형태로 오래 가고 싶어서 이제 만든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40억 중반 정도 지금 연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가맹점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배달 가맹점이 한 60군데 있고요. 홀 가맹점이 이제 한 20군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풀리면서 홀로 이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인터뷰하실 때 피를 빨아먹는 가맹본사라는 네.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가맹사업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은 생각이 없으셨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맹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직영점만 하려고 하다 보니 직원 관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 확장성이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 성향에는 가맹 사업이 좀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가맹 사업으로 하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점주님들도 이제 보고 계실 수 있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홀매장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32%입니다. 32%. 그리고 작게 저희가 제조 공장을 갖고 있어서 뭐 핵심 소스라든지 이런 건 직접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OEM을 날리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건데, 어쨌든 저희 제조 베이스를 갖고 있고 핵심 소스들을 그렇게 비싸게 납품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가율이 홀은 32%, 배달은 한 36% 정도, 용기값 이렇게 나가니까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장사하는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원가율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장사 경력으로만 봐도 10년이 훌쩍 이제 넘어가고 계신데, 그동안 안 됐던 장사도 있고 예. 또 운이 좋았던 장사도 있고 네. 지금은 괜찮은 브랜드를 어쨌든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으로서 지금 장사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한테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사실 제가 권프로님한테 요청을 드렸던 거고, 제가 이제 10년 정도 장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뭐 여러 식당들을 분석을 해보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만든 간단한 표가 있어요. 이 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소크라테스도 네 자신을 알라 라는 말처럼 내 가게를 알아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객관화된 이 표를 기준으로 내 매장에 점수를 한번 매겨보고, 이게 이제 100점 만점짜리 표거든요. 여기서 이제 80점을 넘으면 제가 망하는 데를 진짜 한 군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쓰러지지 않는 한.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씩 외부로 이제 컨설팅도 가보고 다른 식당들도 가보고 했을 때는 보면 이 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채점을 해보면 점수가 이제 장사 안 되는 곳들은 거의 55점 막 53점 똑같이 나와요. 점수가.
점수가. 저는 54점이면 사장님은 52점. 그러니까 이 사장님도 이걸 해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아, 내 매장이 이런 게 부족했구나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잡아 나가는 거죠. 표가 있으니까. 근데 그냥 간단하게만 100점 만점이 있으면 맛 20점, 뭐 서비스가 예를 들면 12점, 그 다음에 상권이 18점, 인테리어 15점, 그 다음에 홍보 및 기타 35점. 이런 느낌으로 대박 매장을 위한 표는 아니고 망하지 않는 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표를 보면서 내가 홍보를 안 하고 있으면 지금 홍보 기타가 35점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배점이 높거든요. 맛이 16점 정도, 17점 정도 올라갔으면 이제 다른 배점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인테리어도 리스트에 조금씩 세분화된 게 있으니까 뭐 노후되거나 이런 게 있는 것들을 좀 고쳐서 0.5점, 1점이라도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 항목에서도 내가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보완을 해서 1.2점을 높이고, 그다음 마케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마케팅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요새는 너무나 잘 돼 있어서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시간을 조금만, 물론 이게 안 해왔으니까 아, 내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시는데, 진짜 맘먹고는 하루 이틀만 그냥 영상 딱 보기 시작하고 이제 실행하기 시작해보면은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지 않았구나라는 걸 체감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우리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반드시 객관화를 시켜서 내 매장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표를 쓰기 위해서는 내가 하면 너무 주관적인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변 지인분들 몇 분 있으면 그 표 뽑아서 채점을 한번 매겨주세요 하면 한 4문 정도, 그럼 사장님도 직접 한번 해보시고 4명을 다 더해서 4로 나누면 이제 평균값 정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게 우리 고객들이 이 매장을 보는 객관적인 점수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거를 개선해 나가면 반드시 망하진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까지는 장사가 될 것이다 라고. 네, 이 표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다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를 달아놓고 신청하시면은 제가 기간에 나눠가지고 한꺼번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대표님이 처음 장사하셨던 스토리부터 지금의 어엿한 브랜드의 대표로서 또 사업하고 계시는 말씀들도 해주셨는데, 지금 대표님도 유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자영업자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시게 되는지. 어쨌든 제가 이제 10년간 이런저런 뭐 경험들을 하면서 장사 사업을 해오면서 사실 저는 멘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막 정보나 이런 게 많이 없었고 직접 다 부딪혀가면서 혹은 돈 까먹어가면서 이렇게 배웠던 것들을 굳이 이게 저만 알고 있다고 해서 뭐 좋은 것도 없고 전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다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장사로 시작해서 대표님처럼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표님이 하셨을 때는 좀 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실력 때문에 여기까지? 당연히 운이라는 요소는 받쳐주는 건데, 이 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이거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표에서 80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운의 영역이 붙는 거다. 이 표에 80점을 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들도 할 거고 하다 보면 계속 발생하는 운들이 있는데, 이런 준비들이 안 돼 있으니까 못 잡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운이 맞았던 시기들이 있고 했지만 항상 뭘 계속 했었다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그냥 뭔가 내가 목표점이나 내가 바꿔야 될 이런 부분들을 알기 시작하면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걸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내가 아니까 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도 충분히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시는 사장님들 많거든요, 보면. 근데 홍보나 마케팅 이게 안 돼 있으니까는 매장이 안 되는 그런 사장님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럼 대표님이 알고 계신 마케팅 네네. 중에서는 이런 거는 무조건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간략하게만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네이버 플레이스라고 네이버 상의 내 매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은 뭐 월세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디 아무리 구석에 있더라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2 나의 가게다라고도 보여지는 공간인데, 일단 이 네이버 플레이스를 최대한 좀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술적인 기법이라고 하면 사실은 진짜 별게 없거든요. 그냥 유튜브에 SEO 최적화 이런 거 치고, 내 매장은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잘 돼 있는 매장들을 보고, 예를 들면 강남역 맛집 해서 그 광고 영역 빼고 나머지 매장들 좀 보면 내 매장이랑 뭐가 다른지를 그냥 보이거든요. 그런 거 반드시 벤치마킹을 해라. 내 매장에 어울리게 소식지 채워놓고, 그러니까 이거죠. 네이버에서 좋아하게끔 해놔라.
네이버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네이버가 하라는 거 다 해놓으면 얼마나 네이버가 이뻐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상위에 올라갈 수 있고, 이제 키워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이제 요새 네이버에 뭐 강남역 맛집이나 이런 걸 쳐보면은 스마트 블록을 이용할 수도 있고, 특히나 요새는 네이버 Q, 클로바 X 이런 것만 해도 내 매장과 좀 어울리는 키워드들을 찾아줘라고 검색하면 찾아주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그 데이터는 실제 손님들이 많이 찾는 데이터. 그리고 내가 뭐 혼밥집이면은 굳이 회식 이런 키워드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키워드들을 좀 찾아가면서 키워드 검색량을 볼 수 있는 키워드 도구를 쓰면 되거든요. 손님들이 그 키워드를 달아줘도 좋은 거고, 그 우리 가게 소개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씩 넣어주면은 그 키워드를 또 딸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블로그 리뷰를 할 때 제발 그냥 배포만 맡기지 말고, 체험단한테도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블로그가 어떻게 하면 최상단에 올라가지 라고 하면 또 그래도 글자가 한 2,500개는 있어줘야 되고, 내가 찾은 키워드 그래도 한 5개는 계속 써줘야 되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네이버에서 동영상을 밀기 시작했거든요. 릴스. 그럼 동영상을 꼭 넣어주세요. 동영상 한 3개 꼭 넣어주시고 사진도 한 5개 넣어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체험단 분도 사실 이 블로그 지수가 어떻게 하면 최상단에 올라가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좋은, 이롭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좀 공부를 해서 내 매장을 키워드 하나씩 각계격파를 해나간다. 우리 키워드도 하나씩 2,000개 깼어. 5,000개로 가. 그럼 2,000개에서 또 이제 첫 페이지에 나오고 하면은 네이버가 요놈 봐라. 이놈 내가 좋아하는 걸 잘하는 놈이구나. 바로 또 이제 그러면 5,000 키워드에도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걸 보시는 혹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프로그램을 돌리고 저장하기 어쩌고 뭐 리워드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걸리게 되고, 그 걸리게 되면 네이버 페이지에서 이제 찾아볼 수 없는 내 가게가 될 거다. 절대 그런 방법 쓰지 마시고 전공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방법들은 찾으면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에 돈 버리지 마시고 내가 공부하고 그러면서 내 내공을 쌓아가면서 그런 것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은 장사도 하셨고 네. 지금은 또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네네.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이라는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비즈니스니까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즈니스 쪽으로 특히나 이제 장사를 하다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오게 되면은 어떤 한 사람의 좀 인생을 책임지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이 사업이라고 하면 또 보기에는 또 이게 내가 이제 몸으로만 장사하다가 뭔가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 몸으로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드실 수 있는데, 사실은 사업의 영역으로 오면 다시 한 3년간은 개거품 물 때까지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수익이 지금 당장 안 나더라도 이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반드시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나 나의 역량이 만약에 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직원을 또 많이 써야 되는데, 물론 우리 자영업자분들도 뭐 5년, 4년 이내에 뭐 80%가 폐업을 하고 하지만 사업자도 마찬가지, 법인 사업자들도 뭐 프랜차이즈들 거의 뭐 3년 안에 80%는 다 폐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난 좀 더 어려운 길을 가보고 싶어 라는 분들, 진취적이고 이런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장사군 프로 예. 구독자분들 네. 한마디. 사실 저도 제가 이 건프로님을 구독한 게 한 3년 전 이쯤부터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주 이게 보고, 물론 매일 올라올 때마다 보진 않았지만, 사실 이 건프로님이 어떻게 보면 돈 내고 들을 만한 강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시는 걸 보고 저도 약간 선한 영향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우리 지금 건프로 이제 구독자님들도 이런 걸 보시면서 주변에 좀 방법들을 알려주고 하면서 좀 같이 성장하는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 유튜브 채널 이름이 아참 어떻게 되셨죠? 깡 대표입니다. 깡 대표. 깡 대표. 네, 맞습니다. 제가 좀 그 살아온 환경 자체들이 좀 이 척박한 사막 같은 데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좀 깡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깡 대표로 지었습니다. 깡 대표 유튜브 채널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